자, 두 번째 시간 인권 침해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인권 침해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국가기관을 통해서 우리 그 침해받은 그 인권을 구제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청소년증이 필요할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영진이는 학교를 쉬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니 학생증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할인이 되지 않고요. 신분을 확인할 때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영진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 결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학생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건데요. 자,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에게 학생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한 까닭. 왜 이제 부당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평등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그 중에서 이제 평등권을 이제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영진이가 도움을 받은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 인권과 관련된 자, 어떤 법, 법이나 어떤 제도 등 이런 거를 이제 조사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사항을 이제 그 해당 기관에 제시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하지만 좀 이따가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상 속의 인권 침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연예인 이 사람은 자,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어대는 통해 밖으로 나가기가 괴롭대요. 친구를 만나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누군가 몰래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대요. 자, 결국에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얼마 전부터 땡땡 씨는 집 맞은편에 높은 빌딩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빌딩은 땡땡 씨의 집보다 너무 높고 지나치게 가깝다. 이런 탓에 땡땡 씨는 집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대낮에도 전등을 계속 켜 놓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햇빛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일조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일조권도 이제 어쨌든 환경권 안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권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권 침해다라는 거고요.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이 불편한 땡땡씨는 땡땡 대학교의 학생이다.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떤 이제 신체 자유, 자유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권 침해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자 여기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혹은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어떤 이제 사람들의
잠깐만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이제 편견이나 고정관념, 음, 으로 인해서 이제 인권 침해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관습이나 관행, 음, 이런 걸로도 이제 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법률이나 뭐 제도로서도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음. 자, 그리고요, 밑에 보면 여기 뭐 장애가, 여기 5번째 줄에 장애가 있거나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 놀림을 받거나,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부당한 취업 기준을 적용받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편견이나 고정관념, 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인권 침해를 받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은 바로, 개인이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음.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내려오면 여기 영화와 음악 등 예술 작품에 관한 국가의 지나친 검열, 그다음에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처럼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의해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침해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2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제 인권 이제 침해받은 거를 이제 구제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첫 번째는 이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사법권을 이제 지니고 있어서요. 재판을 통해서 사법권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이 재판에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흔히 이제 민사재판은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 소송해가지고요, 민사재판 이렇게 이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받는 게 이제 형사재판입니다. 앞에 여기 형자가 들어가잖아요. 형벌. 그러니까 재판 결과로 이제 형벌을 이제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공기관에게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행정재판. 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법원은 크게 이제 또 핵심적으로 딱 따지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지방법원, 그 다음에 그리고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고요. 이 외에도 특별한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원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했다가 그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소송하는 거고, 항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결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제 요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피부과 원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했다. 이에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 법원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기관. 이게 이제 법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해서 재판으로 침해된 권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 두 번째 기관을 한번 봐볼게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는 일단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헌법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와 그럼 법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여러 이제 법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종로에. 자, 그렇게 이제 유일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이제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법률이 자, 헌법에 위반되어서요.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헌법 소원 심판. 자, 요거는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 소원 심판을 하는데, 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은 뭐냐면 이제 재판을 할 때 지금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그 판단을 이제 요구하는 건데,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고요. 개인이. 위헌법률 심판은 여기 위에 있는 법원이 한다라는 거. 그 둘 차이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사례를 보면 뭐 대통령 선거철에 손수 제작한 UCC 만들어 가지고요. 특정 후보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은 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헌법소원 심판이 되겠죠. 개인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제 기관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요.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공고하는 기관이야.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권고한다라는 거예요. 명령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데 뭐 지금 여기 사례를 보면 여기 국가기술 자격시험 해가지고요. 화장실 이제 못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자격증 이제 담당하는 이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이 지금 이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무조건 바꿔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자, 그리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3권이라고 얘기하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제 그 3권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권고는 하지만 그 어떤 국가기관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이러한 권고사항을 함부로 이제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독립된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볼게요. 뭐냐면은 네 번째 여기 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냐면 이제 행정기관이 그 잘못된 법 집행, 잘못된 법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알린 겁니다. 국민 그 권익위원회는 행정부에 일단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근데 아까 위에 법원이 이제 하는 것 중에 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이렇게 있죠.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 행정심판이고요. 법원에서 하는 건 행정 재판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어느 기관에서 이걸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이제 21페이지 요것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인권 침해와 구제 방법 이렇게 이제 봤고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파악할 때 우리 어떤 기본권 중에서 어떤 걸 지금 침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인권 침해가 됐을 때 이걸 구제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방법 법원에 소송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송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또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이제 그 기관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와 구제 방법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건 뭐냐면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의 의미. 자,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타인이나 국가 등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 그걸 이제 인권 침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사례를 보면 뭐 장애를 이유로 해서 입학을 불허한다든지 뭐 특정 성별에 유리한 뭐 취업 기준, 뭐 학교 폭력, 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이런 게 다 인권 침해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인권 침해 어떤 이제 유형하면 이제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침해,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침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법원을 통해서 인권을 구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해 가지고요. 소송을 하는 거고요. 이 법원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해주는 판결을 통해서 구제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죠.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기본권을 이제 구제해 주게 되는데, 자, 법률의 어떤 헌법이 위배되냐? 바로 위헌 법률. 뜻 자체에 다 이게 있죠. 위헌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라는 걸 심판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헌법 소원. 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자,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이제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헌법 소원 시판은 개인이 한다라는 거죠. 국민이 한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이제 기관이고 인권 침해 당사자가 여기 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원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소송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런 거 이제 구제 요청을 하는 거를 그런 행위를 진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조사를 통해서 인권의 실태가 열악한 경우에 개선을 공고한다. 이렇게 이제 해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배웠죠. 자, 요거는 이제 행정부 소속이고요. 요것도 이제 어떤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 심판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